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2014 추리공포 특선 제3편 생존자. 그녀는 눈을 뜨고 싶지 않았다. 머릿속을 한 바퀴 감고 도는 사이렌 소리는 분명 실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통증을 느끼는 팔목과 쓰라린 목 거죽이 기억하고 있다. 감은 눈 속으로 기억의 파편들이 달려든다. 차라리 시력을 잃었으면 좋겠다. 미영은 중얼거린다. 어차피 앞으로 보게 될 건 지옥이 분명할 텐데. 그 순간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었다. 머리 끝까지 달아오른 술기운, 흥겹고 몽롱한 분위기까지 이성을 마비시켰다. 네온 사인이 춤을 추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순간 축축한 손수건이 입을 틀어막았다. 왜 따라오는 거야? 소리 지르면 죽여버릴 거야. 조용히 가자. 응? 조용히 가. 꼼짝 마. 그럼 너만 다쳐. 이 자식, 조용히 못해? 뭐해? 빨리 태워. 용아 가면 안 돼! 누가 좀 도와주세요! 빨리 출발해. 머리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지? 내가 정신을 잃었나 봐. 머리로 창문을 박은 것까진 기억하는데 내가 유괴를 당한 거야. 납치? 뭐지? 단순 유괴? 그럼 다행인데 강간, 몸값을 요구하기엔 내 나이가 너무 많은데. 그렇다면 살인이나 강간? 아니야. 죽일 거라면 이미 죽였겠지. 그래도 내가 납치된 건 분명한 사실이야. 대체 왜 날 납치한 거지? 누구 없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는 왜 이렇게 온통 하얀 거야? 너무나 새하얀 천장, 형광등 불빛은 방 안에 생길 수 있는 그림자를 허락하지 않았다. 벽 아래쪽에 보이는 침대 역시 하얀색이었고 하얀색 이불이 덮여 있었다. 얇은 이불은 사람의 형태를 그려내고 있었다. 누구지?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저학년쯤? 여기가 어딘데 저렇게 편안한 표정으로 잘 수 있을까? 마치 자신의 따뜻한 침대 속에서 아침잠에 빠진 듯한 모습이잖아. 단발머리, 그리고 동그란 이마에 여드름 하나. 저쪽에도 침대가 하나 있네. 저쪽에 누워있는 여자애는 더 어리잖아? 중학생 정도? 저기 여보세요? 저기요. 깊이 잠들면서 한참은 깨어야 일어날 것 같았던 아이는
바로 눈을 떴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더니 입술을 질끈 깨물면서 다시 누워버렸다. 저기, 얘, 괜찮니? 혹시 여기 어딘지 알아? 여기가 어디지?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아니? 아, 얘, 좀 일어나 봐. 아, 어깨를 잡고 흔들자 이불이 천천히 내려왔다. 눈동자는 미영의 얼굴을 향하고 있었다. 생각이 많아 보이는 눈. 아이는 의외로 차분해 보였다. 이불 속에서 생각을 정리했다는 듯이. 언니는 왜 여기 있어요? 나? 글쎄, 모르겠어. 나 납치당했거든. 친구 중에 결혼하는 애가 있어서 그 친구하고 놀다가 집에 가는데 그만 승합차가 와서. 그리고, 그래, 구두! 구두가 왜요? 까만색 구두를 신은 사람. 맞아! 까만색 구두를 신은 사람들이 날 승합차에 밀어 넣었어. 그리고요? 아, 여기서 깨어난 거지. 그랬구나. 근데 저쪽 침대 위에는 누구예요? 나도 몰라. 아직 보지 못했거든. 넌 혹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아니? 아니요. 아이의 까만 시선이 벽과 천장에 닿았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기도 의미 없는 움직임 같기도 했다. 적어도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꽤 침착하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모르겠어요. 너도 하얀색 원피스 입고 있구나. 나도 흰색 옷 입었는데. 근데 너 어깨 뒤에 뭐 묻었어. 네, 뭐. 흰색 원피스라서 그런가? 얼룩이 더 잘 보이네. 언니 이름은 뭐예요? 내 이름 미영. 주미영. 전 고등학생 1학년이고요. 미나라는 흔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언니는 왜 여기 왔는지 몰라요? 아직 몰라. 구석 쪽의 침대 위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이불 속에 들어가 있던 두 번째 아이가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체구가 작고 여려 보이는 아이는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저기요, 여기가 어디예요? 안 돼, 하느님,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네, 절 구해달라고요, 제발. 울지 마, 응? 울지 마. 넌 이름이 뭐니? 희정이에요, 문희정. 희정이, 넌 여기가 어딘지 아니? 몰라요. 여기가 어디예요? 친구들은 없어? 너 혼자야? 잘 모르겠어요. 4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었어요. 모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희정아, 울지 마. 괜찮을 거야. 희정이, 얘도 미나처럼 옷에 기름 얼룩이 묻어있네. 난 혼자 잡혀왔어요. 친구 같은 건 없어. 현재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더 중요시하는 말투. 어쩐지 눈매와 눈썹 모양도 강해 보인다. 그 눈이 울먹이는 희정을 바라본다. 미나, 넌 무섭지 않니? 무섭죠. 하지만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여기 가둬둔 사람이 곧 나타나겠죠. 누가 나타난다고?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뭐 상식 아닌가요? 무작정 죽이려고 했다면
이렇게 모아놓고 같은 옷 입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긴 그러네. 미나, 넌 나이도 어린데 참 아는 게 많네.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 비슷한 경험? 방 끝에 방문 모양의 선이 있었다. 손잡이는 없었고 그냥 그곳에 그런 음영이 있으니 문이겠거니 하고 생각할 정도였다. 선뜻 아무도 일어서서 문 쪽으로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한쪽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미나의 냉정한 눈동자를 비췄다.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바로 그때 하얀 벽 쪽에 스크린이 비쳤고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남자가 나타났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한석입니다. 저를 이미 신문이나 방송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관심이 없었다면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군요. 모두 젊은 여성분들이라 살면보다는 연애면에 관심이 많았을 테니까요. 아니면 너무 바빠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거나. 뭐야? 미영은 찌푸린 미간 사이로 조한석을 떠올리고 있었다. 동기 남자애들의 수다 속에도 그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조한석. 야, 살다 그런 사람 처음 본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하냐? 야, 실험할 대상은 강제로 납치를 해온대. 실험한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데잖아. 어쩌다 발견한 시체를 보면 어우, 얼마나 잔인한지 모른대. 그러니까 조한석은 살인도 서슴지 않는 냉혈한이지. 과학의학을 빙자한 시대 살인마. 그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도 조한석을 잡아들일 수는 없었어. 왜냐? 증거가 없으니까. 두 번 다시는 없을 희대의 살인마라니까. 다들 밤길 조심해.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당해서 실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남자애들은 희대의 살인마 등의 수식어를 붙였지만 미영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 죽음 따위는 먼 세상 이야기였으니까. 어쨌든 방송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신과 교수고 실험을 즐겨합니다. 이미 여러 번 실험을 했고 불행 희생자들이 있었죠. 뉴스에서 봤으면 제가 재판장에 많이 다녔고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선 참 다행이죠. 인간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는 천재를 잃을 뻔했으니까요. 다시 말해, 희생자들을 만든 건 제가 맞습니다. 실험도 처음에는 다듬어지지 못했고 희생자들도 잔인한 모습으로 사라졌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사 놓지 마! 주사! 의사 선생님, 아니 박사님 살려주세요. 선생님이 강제로 집어넣은 물속에 들어가니까 내 몸이 막 짓말라지고 썩어가고 물고기들도 나를 파먹고. 살려주세요. 네? 이만큼 실험했으면 됐잖아요. 제발. 엄마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엄마, 나 무서워. 나 좀
몸이 달라지고 있다고. 주사 맞기 싫어. 안 맞아. 싫어. 차라리 그냥 날 죽여. 참 인간들이랴. 다들 저렇게 발악을 하다가 상처를 입는다니까. 여러분 보셨지요? 이 실험도 다 처음 한 거고, 원래 처음이란 게 다 시끄럽고 좀 요란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한 50명 가까이 실험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위험해서 후진국 쪽에서도 실험은 이루어졌죠. 하지만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 어떤 한계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동안 외국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자면 지금 이 화면은 모두 녹화된 것입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생방송을 할 수는 없거든요. 뭐 동시에 여러 곳에서 실험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실험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훨씬 많은 부분을 관찰하고 훨씬 많은 법칙을 찾아내지요. 그러니까 죽게 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울러 이번 실험의 설계자인 스노보쿠스키 박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실험은 우리의 공통된 주제인 인간 정신에 관한 것입니다. 뭐야? 인간 정신이라고 하면 뭔가 하실 텐데 제한된 부분, 다시 말해서 실험에 필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다른 부분은 모두 통제될 것이고 불안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 안정감 있는 하얀색으로 방을 꾸며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얀 방이 마음에 드십니까? 안정감은 무슨... 지금부터 생기는 불안과 불안 반응은 면밀히 관찰될 것입니다. 적어도 흰색에서 오는 불안감은 없겠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제가 해드리는 말은 모두 실험에 필요한 말들입니다. 전 필요 없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 수많은 교수나 박사들께서 저를 신임하는 이유는 그런 완벽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할 실험은 간단합니다. 먼저 실험이 시작되면 여러분들은 저 문을 열고 약속된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3개의 목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사형대 아시죠? 뭐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 줄은 목줄이니까 당연히 목을 조이는 줄이겠죠. 이 목줄은 기계에 연결돼 있는데 이 기계는 단순히 목 매다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지요. 무대는 이렇게 3계단 정도의 높이에 있고 만약 한 사람이 먼저 뛰어내린다면 기계는 그것을 감지하고 남아있는 2 사람의 목줄을 확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겨? 엄마, 한 사람이 죽는다? 순식간에 잡아당기니까 목을 조인다기보다는 목뼈를 부러뜨린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뛰어내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요? 살아남습니다.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는 거지요. 나머지 2은 죽습니다. 배신자 한 명에게 욕할 시간도 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그런데 전부 다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 그렇게 나쁜 인간 아니에요. 다 살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뒀다니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살아야 돼. 5분. 5분의 시간 동안 한 명도 뛰어내리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 기계가 50%의 확률로 목줄을 잡아당기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1.5명인 거죠. 뛰어내리게 되면 기회비용은 1명, 3명 모두 목줄을 걸고 5분을 견디면 기회비용은 1.5명. 머리 나쁜 인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요. 첫 번째 선택. 목줄을 건 상태에서 3명 중 1명이 뛰어내리면 그 뛰어내린 사람은 당연히 살고 나머지 2명은 죽습니다. 두 번째 선택. 목줄을 건 상태에서 3명 모두 5분을 견디면 3명 모두 살 수도 있습니다.
단, 두 번째 선택에서는 기계도 인지를 하는데 기계가 절반의 확률로 3명의 목을 모두 걷어가거나 아니면 뭐 3명 모두 살려둘 수도 있겠지요. 당연히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면 두 번째 선택, 기회비용이 1.5명인 쪽을 선택하겠지요. 근데도 불행하게도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실험을 하면서 즐거운 이유도 그 점이고요. 이미 5명으로 실험을 마쳤고 4명으로 실험을 마쳤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실험으로 또 다른 결론을 얻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후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시연 장면이 재현될 겁니다. 공포를 주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 대신 마네킹을 썼습니다. 저 그렇게 나쁜 인간 아니라니까요. 시연 장면이 끝나면 곧바로 1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10분 동안 여러분은 충분하게 토론을 거치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지금까지 해온 다른 토론보다 훨씬 열정적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대신 문이라고 생각했던 곳의 위쪽 벽에 목줄이 3개 내려와 고정되었다. 그리고 복면 쓴 사람들이 마네킹을 세워놓고 목줄을 매달았다. 곧 한 명이 마네킹 하나를 밀었고 힘없이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순간 다른 마네킹 목을 감고 있던 줄이 위로 당겨져 올라갔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 목이 잘려나갔다. 어떡해. 다시 복면 쓴 사람들이 마네킹을 매달았다. 화면 오른쪽에 시간이 그려졌고 초 부분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5분을 가리키는 순간 동시에 얼굴이 날아갔다. 화면이 바뀌면서 검은 배경에 숫자가 크게 나타났다. 처음엔 10시였고 곧 9분 59초로 떨어졌다. 남은 시간이란 걸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미영 언니, 우리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 없어. 조한석이라는 그 사람이 왜? 대체 왜? 뉴스에서 본 것처럼 우리 목 잘라서 사람들 관심 끌려고? 아니면 무슨 실험을 하려는 거지? 그분 30초 남았어요. 뭐라도 얘기를 해야죠. 저 사람이 바라는 것도 우리의 대화인 것 같은데. 한 명이 뛰어내리면 나머진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뛰어내리지 마. 5분 동안 버티고 다 같이 살자. 죽어도 다 같이 죽고. 알았지? 네, 언니. 근데 이 애가 뛰어내리면요? 희정이가 뛰어내리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언니, 저 안 뛰어내릴 거예요. 뭐지? 희정의 눈빛 섬뜩했는데 착각인가? 전 안 뛰어내려요. 언니,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시간은 9분.
미영은 과에서 행사를 할 때도 시키는 일만 했고 절대 나서는 일이 없었다. 그런 것이 훨씬 편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어쩌다 반장이 되었지만 학급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싫었다. 성적 때문에 반장을 시킨 담임 선생님이 미웠고 반장이라고 부담스러운 일을 시키는 것도 싫었다. 그냥 우리 뛰어내리지만 않으면 돼. 뛰어내리지 말자. 네요. 그래요, 언니. 뛰어내리지 말라고 했지만 얘들이 내 말을 따라줄까? 50%의 확률로 죽는다는데 희정이 넌 안 무서워? 난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니까 너 혼자 뛰어내릴 작정이지? 아니에요. 내가 뛰어내리면 언니들 모두 죽잖아요. 나 안 그래. 못 그래. 숨구멍이 탁 막히는 느낌. 미나의 표정도 굳었다. 죽음은 현실이었고 50%나 5%나 죽는 사람에겐 언제나 100%인 것이다. 잠시 흐른 침묵을 타고 시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느새 7분 20초. 그런데 미영 언니 뭐라더라? 그 남자 알아요? 정말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나도 잘은 몰라. 그냥 그랬던 것 같아. 그 사람이 실험에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아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증거 불충분으로 매번 풀려났어. 혹시 말이에요. 이 상황 가짜 아닐까요? 몰래카메라 같은 거요. 우리 셋 중에 누가 배신할지 찾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 납치당할 때 반항하느라 상처도 나고 그랬는데. 너희는 상처 안 났니? 났죠. 그럼요. 전 갑자기 납치를 당해서 반항하고 할 새도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랬구나. 어쨌든 몰래카메라 같은 거라면 이렇게 거친 방법은 쓰지 않았겠지. 장난으로 이렇게 했다간 정말 고소당할걸? 네, 언니 말이 맞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도 녹음되고 있는 거겠죠? 아까 남자가 말한 게 사실이라면요. 주위를 둘러보았고 바닥을 유심히 살폈지만 마이크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었다. 방 구조, 색, 목줄 기계 등 모든 것을 신경 쓰는 사람들인데. 5분 44초. 아마 녹음되고 있을 거야. 그럴 거예요. 언니들 절대로 뛰어내리지 마세요. 나 무서워요. 죽는 거 정말 싫어. 너나 뛰어내리지 마. 나도 무서워. 하지만 미영 언니 말대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안 그래? 미나, 얘는 왜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는 거지? 만약 희정이가 미나 말이 거슬려서 마음이 변한다면, 그래서 먼저 뛰어내린다면, 안 돼. 절대 안 돼. 내 말은 그냥 혼자 사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야. 난 친구들한테 너무 배신을 많이 당해서 적어도 난 배신하지 말자 이러고 살아왔거든. 배신자들은 다 죽어야 돼. 살 가치가 없어. 알았어요. 미나 언니. 저도 배신은 절대 안 해요. 절대. 더 이상의 대화는 불필요했다. 결론은 시작하기 전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조한석이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입을 열기가 조심스럽다. 그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미나야, 넌 어떻게 잡혀왔니? 난 내 친구 상희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한턱 쏜다 그래서 엄마한테 곧 들어간다고 전화하고 붙잡혀왔거든. 우리 엄마 몸도 성치 않은데 얼마나 걱정하고 계시는지. 난 납치돼서 눈 떠보니 여긴 걸려 뭐. 친구들이랑 지하철 구석에서 춤추다가 밤이 늦어져서 오빠들이랑 집 가는 도중에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오빠들도. 그럼 미나 언니, 오빠들도 같이 잡혀온 거예요? 어머, 그래? 그 오빠들은 어떻게 됐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미안해요, 언니. 다 목이 날아갔거나 했겠죠. 마음 약한 오빠들이니까 뭐 그랬겠죠. 미나는 등을 돌려 씩씩거린다. 단발머리를 흔들더니 앞으로 내려온 머리카락을 훅훅 불어댄다. 옷에 묻은 얼룩. 미영은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키려다 손을 내린다. 저는 교회 수련회 갔다가 친구들이랑 잡혀왔어요. 친구들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정말 몰라? 아니, 정말 모른다니까요. 미나 언니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 참, 이러다 싸우겠다. 그만해. 미안해요. 미안해. 4분 10초. 미영은 가로막힌 하얀 벽의 뒤를 상상하고 있었다. 조한석의 한마디가 기억 속에서 스며나왔다. 이미 5명으로도 실험을 마쳤고 4명으로도 실험을 마쳤습니다. 정말 우리를 죽일까요? 뛰어내리는 사람은 산다고 했는데 정말 살려줄까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은 죽는 건 아닐까요? 조한석 교수인가 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우리한테 다 털어놨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을 그냥 살려줄까요? 희정아, 걱정하지 마. 살려주지 않는다면 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게 죽이진 않을 거라고. 죽이는 것도 알고 모르고의 문제로 실행할 것 같진 않아. 단지 안심을 시키려고 던진 말이었는데 말하다 보니 정말 그럴 것 같았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조한석이 실험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조한석 입장에서는 다른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래, 조한석 입장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을 거야. 그건 대체 무슨 실험일까? 2분 남았어요. 어떡해요. 이 시간쯤에는 우리가 할 말을 못 찾고 점점 더 불안해할 거라는 것도 그 사람은 알고 있을까요? 나도 죽기 싫어. 나 북해받기로 했거든. 상희 친오빠 동생이 먼저 결혼한다고 툴툴거렸는데. 괜찮아요, 언니. 우리 모두 살아남을 거예요. 그럼요. 우린 모두 살아남을 거잖아요. 그쵸, 미나 언니? 그럼 우리는 다 같이 살아남을 거야. 배신자 없이. 고마워, 희정아, 미나야. 만약 우리가 모두 5분을 버틴다면 그래, 다 같이 살 수도 있어. 미나야, 희정아, 너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언니. 그냥 5분만 서 있으면 돼. 우리 아무도 뛰어내리지 말기로 했잖아요. 꼭 같이 살아남자고요, 언니들.
응, 그래. 고맙다, 희정아. 미나야. 고마워. 미영은 고개를 끄덕일 뿐 다른 말을 할 수 없었다. 이미 심장 소리가 가슴을 울리면서 통증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30, 29. 미나는 한쪽 벽에 몸을 기대며 폐 속에 깊이 잠긴 수음을 뱉어냈다. 미영의 동공에 다시 얼룩이 비친다. 내 옷에도 얼룩이 묻었었나? 쟤들은 왜 똑같은 얼룩이 묻어있는 거지? 언니들 걱정 마요. 5분만 버티면 돼. 그래요. 저 뭔가 아는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자고요. 그래. 우리 같이 살자. 시간이 0을 가리키고 시계 밑에 문이 열렸다. 복면 쓴 사람 5이 들어왔고 문 쪽으로 이동하라고 손짓을 했다. 셋 중 아무도 그 손짓에 반응하지 않자 사람 중 한 명이 허리에 꽂혀있는 몽둥이를 꺼내들었다. 검은색 몽둥이는 강해 보였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에 충분했다. 들어갈게요. 때리지 마세요. 들어갈게요. 아, 이거 나요.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언니, 미영 언니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같이 살자. 알았지? 길은 좁고 어두웠다. 키가 큰 사람은 머리가 닿을 것 같았다. 복면 쓴 사람들은 플래시를 비추면서 걸어갔고 그 빛에 의지해 걸을 수밖에 없었다. 오래된 하수관의 냄새가 났다. 살려달라고 매달릴까? 난 결혼한 남자가 있다고요. 장애가 있는 우리 엄마가 날 기다리고 있다고요. 집에 곧 들어간다고 전화도 했는데 우리 엄마 밥도 안 드시고 날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 돼. 내가 그러면 동생들이 더 불안해할 거야. 내가 확신을 갖지 않으면 동생들이 뛰어내릴지도 몰라. 그럼 내가 죽겠지? 안 돼.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질 말자. 살아야지. 다 같이. 결혼도 하고 아픈 엄마 병도 고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발목에 닿는다. 잠시 후 쪼그려야 들어갈 수 있는 구멍으로 복면 쓴 남자가 기어 들어갔다. 희정이 따라 들어갔고 미나도 들어갔다. 목줄을 조정하는 기계의 일부분 같았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굽혀 구멍 안으로 들어갔다. 환기통을 지나는 기분이었고 구멍을 둘러싼 철판을 통해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발바닥에 진동이 전해져 왔고 어깨가 벽에 닿았을 때 기분 나쁜 느낌이 뼈를 스쳤다. 뭐지? 미끈미끈한 느낌. 이걸 어디서 느꼈더라? 분명 느꼈는데 어디였지? 구멍을 빠져나오자 화면에서 봤던 공간이 나타났다. 줄 3개가 내려왔고 그 앞쪽에 캠코더로 보이는 것이 빨간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우리는 한쪽에 놓인 계단을 통해 무대로 올라갔다. 복면 쓴 사람은 희정부터 차례로 목줄을 걸었다.
뒤로 손이 묶이면서도 몸에 힘을 줄 수가 없었다. 화면에 비쳤던 마네킹처럼 목이 다 묶인 다음에야 보면 쓴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빛이 3명이 묶인 자리를 비추고 있었고 나머지는 온통 어둠뿐이었다. 어느 정도 크기의 방인지 짐작할 수도 없었다. 캠코더의 빨간 빛만 5m 정도 앞에서 빛날 뿐이었다. 그 너머에 사람들이 있을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10분 동안 즐거운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대화는 좋은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침묵조차 데이터가 되지요. 어차피 정신적인 문제는 게임마다 다르니까. 언제나 우리가 얻는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일은 더없는 즐거움이죠. 즐거움을 선사하는데 동참을 주어져 영광입니다. 길면 5분, 짧으면 몇 초 안에 끝나는 실험이니까 지루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 곡 카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잠시 후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카운트는 음성으로 전달됩니다. 1분 지날 때마다 방송으로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분은 10초 단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돌렸다. 미나와 희정의 모습에서 마네킹 목 떨어지는 장면이 떠올랐다. 뛰어내리면 나는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살면 미나와 희정의 목이 떨어져. 오늘 처음 본 애들인데 내가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힘내, 미나야, 희정아. 언니도요. 미나 관자놀이 옆으로 땀방울이 흘러내리잖아. 쟤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친구들과 춤을 추며 즐거웠던 장면? 다시 춤을 추며 놀고 싶을 거야. 미나는 약간 날카로운 눈이긴 해도 저 정도 외모면 인기도 많을 거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5분은 금방 지나가. 짧은 시간은 아닐 테지만 그래도 서로 대화해가며 시간을 보내면 금방 시간이 지나갈 거야. 하지만 쟤들도 세계의 마네킹 목이 날아가는 영상을 자꾸 생각한다면 그리고 누군가 한 명이 몸을 움직인다면 그게 뛰어내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나머지 사람들이 놀라 먼저 뛰어내리려고 하지 않을까? 5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정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미쳐가고 있나 봐. 정신 차려야 돼. 미나야, 희정아, 우린 무조건 살아남을 거니까 어쨌든 착각하고 뛰어내리지 말고, 알았지? 착각이라뇨? 아니, 내 말은 그냥 몸이 저려서 움직였는데 뛰어내린다고 생각하고. 네, 알겠어요. 희정이 너도 대답해. 네, 안 뛰어내려요. 저도 믿으세요, 언니들. 목을 감은 두꺼운 줄은 차가운 얼음처럼 머리와 가슴으로 한기를 퍼뜨린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다시 맑아지는 느낌이다. 캠코더의 빨간 불빛에 시선을 멈춘다. 이 아이들은 5분 뒤에 다가올 50%의 확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혹시 거짓말이라고? 아니, 어쩌면 저 아이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몰라. 잡힌 물고기를 놓아주는 일은 조한석 같은 사람한테 바라지 말아야지. 아마 5분 뒤에 우리 셋의 목이 다 날아갈 거야. 그럼 정말 내가 뛰어내려야 하는 게 아닐까? 3명 중에 1명은 살아야지. 만약 1명만 살아야 한다면. 미영아, 내 부캐 너가 받는 거야. 부캐 받으면 6개월 안에 시집 가야 된대. 안 그럼. 알지? 노처녀 되기 싫으면 빨리 시집 가. 상희한테 부케 받아야 하는데. 희정이하고 미나, 쟤들도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 그럼 안 되는데. 캠코더 불빛이 점점 커져 어둠과 섞이고 있었다. 미영은 눈물을 흘려보낸다. 빨간 불빛은 아직 작은 얼룩처럼 번져 보인다. 오른쪽에선 두 동생들을 바라본다. 희정과 미나는 여전히 앞만 보고 있었다. 긴장 때문에 몸이 굳어버린 것인가? 어쩐지 총소리를 기다리는 수영 선수들 같았다. 소리와 동시에 앞으로 뛰어나갈 것 같은. 미영은 심호흡을 했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불안과 공포가 자신의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다. 앞으로 5분 동안 최대한 아이들을 안정시켜야 할 임무가 있는데. 30초 뒤 카운트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5분은 금방 가. 걱정 말고. 다시 아이들을 돌아본다.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고 어찌 보면 두렵다기보다 비장한 느낌이 전해져 왔다. 검은 얼룩이 시선을 잡았다. 아이들의 어깨 뒷부분이 아닌 자신의 어깨에 길게 묻어 있었다. 왜 얼룩이 분명 처음에 내 옷에 없던 건데? 그럼 오는 도중에 묻은 건가? 오는 도중? 어디지? 어디? 생각해내야 돼. 생각해내야 한다고.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방으로 들어오는 작은 통로, 미끈미끈한 느낌, 목줄 기계에 묻어있던 이상한 얼룩, 그리고 아이들의 옷에도 이미 묻어있던 얼룩. 또 이미 5명으로 실험을 마쳤고 4명으로도 실험을 마쳤습니다. 5명과 4명의 실험. 신경을 뜯어내는 듯한 기분 나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온다.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4분 59초. 4분 58초. 그러니까 그 실험의 생존자들. 옆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 움직임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미영은 자신의 목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를 들었다.